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한 40%밖에 못했는데 앞에 1교시 2차시가 30분이 넘게 진행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교시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자,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겪는 이제 차별의 경험이 이제 있는지 보니까 이제 30% 정도가 차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차별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냥 참는다라고 하는 게 78%, 그리고 가족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24%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뭐 9에서 10%. 가장 안타까운 건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네요. 자,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69%, 70%가 그래도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우리 전체 국민들에 비해서도 높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고용률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여성들이 더 남성들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체 국민들에 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도 전체 낮지 않죠? 높게 고용률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3년마다 주기를 봤을 때도 58%였는데 이제 3년마다 했을 때 이제 6년 뒤에 2018년도에는 3명 중에 2명꼴로 이제 고용에 참가하고 있다는 거. 전체 국민과 비교했을 때 이제 연령대별 고용을 보니까 다문화 가족들은 50대에 가장 많은 취업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은 40대가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성별로 고용률을 이제 봤을 때는 남자가 이제 고용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들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그래도 한 3% 비율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높게 이제 고용률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업률 비율을 보니까 이제 전체 국민들 중에는 이제 가장 20대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 가족에서는 이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이제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을 보게 되면 이제 다문화 가구들은 이제 근데 취업률은 많이 되지만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체 국민들 중에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비율이 이제 전문가 및 관련 어떤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데 이제 다문화 가구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보다는 고용률은 조금 더 높지만 거의 종사하는 비율이 단순 노무 종사자 내지 서비스 종사자가 제일 많다는 거.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3D 업종에 대한 어떤 깊이 부분을 거의 다문화 가족들이 커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직 비율을 봤을 때 훨씬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나타낸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근로시간을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주 이제 60시간 이상 적은 비율이, 그러니까 왜냐면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단순 농무 직종에 적응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주당 이제 비율이 56시간 이상 일이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관련된 것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가구의 어떤 그 평균 소득을 봤을 때 이제 음, 전체적으로 이제 어,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이제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죠. 그렇죠? 연도에 비해서는 올라간다고 보지만 이제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낮게 형성이 되고 있던 거죠. 대한민국들은 이쪽에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은 이렇게 낮은 월급에서는 높게 분포되어 있고 고소득에는 낮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직 경로를 보니까 이제 친구들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구직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요. 대중매체라든지 전단지를 보고 이제 서비스 쪽이라든지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구직을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급여가 너무 작다는 거. 일하는 직종의 어떤 형태가 바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가장 무슨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 관련된 어떤 그 이민자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어떤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대한 어떤 인지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적은 거는 이제 다누리 콜센터, 민원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고 인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 특히 실질적으로 인지와 이용률은 상관관계가 이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누리 콜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홍보들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뭐 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더 높은 학교로 이제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16.8% 이제 더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제 기화 이민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46%,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54%인 경우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체류 자격으로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F4 이제 형태로 이제 결혼해서 이민해서 온 경우, 그래서 이제 배우자로 이제 결혼해서 온 경우가 가장 많은 8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이제 60%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성들이 좀 전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젊은 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남자 여성에 비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 회색은 이제 국민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전체 국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이제 다문화 가족인 경우,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로 봤을 때도 60대 다문화 가족들이 참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죠? 또 취업의 루트에 참여한 경우도 좋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노인들도 이제 이런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우울감은 전체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율은 이제
가장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도 더 결혼에 못 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높았는데, 1순위였는데, 지금은 가장 많은 비율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병원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생활 만족도를 이제 봤을 땐 전체적인 국민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있고, 이제 20대에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남자 여자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어떤 생활 만족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대별 분포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층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내가 이제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제 중하가 제일 많고요.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중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제 그렇죠. 중인데 중상이 아니라 중하가 많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2순위가 이제 하상 이 두 번째가 많은데,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중상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주관적인 어떤 계층 의식 이제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작을수록 계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1이 하류층, 2가 중류층, 자 대부분 중류층 이하로 나타나는데, 다문화 가족의 이제 60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남자들과 여성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이제 이런 다문화 가족들은 어떤 계층 의식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계층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본인들을 중하, 중상, 중류층의 어떤 개념으로 많이 이제 조금 본인들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제 우리 부모들의 어떤 국적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계통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 두 번째가 필리핀, 그 다음에 중국 계열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과 필리핀이 가장 많은 다문화 이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영역을 아까 잠깐 쉬어갈까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부모들과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얘기하는 시간들을 보면, 이제 일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제 조금 많이 하는 비율들은 좀 높고요. 30분 이하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일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어머니와의 대화의 비율도 보면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그렇죠? 더 많네요. 그렇죠? 엄마와 더 많이 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보다는 엄마랑 이제 대화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제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죠? 이 까만 선은 이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들 입장에서, 아까 보면 이제 부모들 입장이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3위 평균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4보다 만족하는 수준보다는 떨어지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에서 이제 만족 정도의 차이인데, 전반적인 어떤 대한민국 초등학생, 중등학생들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도 사실 이 관계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그 일반 대한민국 초등생보다 어머니와의 아버지와 관계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친구나 선생님들, 이제 동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 어떤 그에 대해서 이제 보통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비율이 이제 가장 자, 이게 가장 이제 보통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좋다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식 자체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더 자긍심이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랄까요? 그게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것, 내가 다문화 가족 이제 뭐 그냥 그 얼추 이제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게 비슷해서 스스로 이제 내가 뭐 외국인이라고 알리는 것 자체를 이제 예전에 숨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알리는 것 자체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통이다 하는 경우가 아직 확실한 의사표현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아직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다는 건 약간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꺼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긍심 이제 그 어떤 자긍심이 있냐고 봤을 때 이제 가장 자긍심이 높은 거를 5, 가장 이제 다문화 가족으로서 자긍심이 가장 낮은 걸 1로 봤을 때 이제 3이 보통이죠. 그런데 보통 수준을 넘긴 하지만 이제 미국, 유럽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자녀들의 어떤 자긍심은 제일 높고요. 가장 낮은 경우는 어딜까요? 이제 중국 이제 계통이 이제 가장 적은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 나라에 대한 어떤 진짜 그 본인의 태도 이제 한국 출신 가족들은 외국 출신 부모의 나라 말을 사용하고 격려한다. 이제 이게 3으로 봤을 때 앞으로 외국 출신 부모 나라의 말을 한국어 잘하고 싶다. 라는 의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외국 출신 부모 나라의 말을 배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외국어 이제 부모의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건 자녀들의 어떤 효능감처럼 이제 미국 위주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자긍심도 높고요.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이제 적은 게 이제 중국 계통, 이제 중국계 한국계 계통이 가장 적은 욕구를 자긍심과 모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의 모국에 대한 어떤 탐구 의식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긍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나마 그 평일 저녁 시간 이후에 주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장 컸던 게 TV와 이제 뭐 그런 TV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최근 들어서는 3년 사이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게 게임, 결국 휴대폰, 자기만의 이제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게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뭐 숙제와 공부하는 것은 3순위 아니 그 전에 이제 집에서 인터넷 하는 경우 게임, 문자, 뭐 휴대폰, 인터넷 이게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런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점점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재학하는 비율이 93%, 이 비율이 이제 근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중학교 그다음 갈수록 이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만두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가장 큰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때로는 이제 교우 관계가 이제 안 좋아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들, 차별적인 부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참 이게 다닐 형편이 없는 학생들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 전에 뭐 편입할까 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네 선택이니까 이건 뭐 자발적이고 하는 거지만 비자발적인 어떤 그런 형편의 경제적인 형편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을 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경험들은 이제 한 8% 정도가 이제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일반 대한민국 그냥 청소년들 비해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떠한 경우로 학교 폭력을 받게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이제 말로 하는 협박, 욕설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집단 따돌림, 왕따 같은 경우가 3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어보니까 부모 등 가족들에게 이제 털어놓는다. 40% 50% 정도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30% 이런 부분들 있었고 그냥 학교에 알렸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참았다는 경우도 30%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학교를 부정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1순위, 2순위가 이제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첫 번째가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학교 성적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친구들과 어려운 교우 문제 거의 두 가지 문제로 학업과 교우와 관계 이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자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적응 용도로 봤을 때 이제 예전에 비했을 때보다 이제 더 그게 적응하는 비율이 더 떨어졌네요. 그쵸? 이건 2018년도 비중이고요. 그쵸? 부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 이제 친구와의 관계, 학교 부정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문화와 또 우리 초등생을 비교했을 때 이제 학업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족들의 어떤 친구들의 가장 어려움들은 이제 일반 학교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교육 참여율에 이제 봤을 때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높아졌지만 일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요. 시간 또한 굉장히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시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부분에서 참여율과 시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하는 어떤 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대학교 교육까지 이제 보지만 이제 다문화 가족들은 이제 50% 정도를 그러니까 학업적인 어떤 성취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부모님 나라로 이제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희망하는 이유는 이제 그 부모의 어떤 태어난 부모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한 것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어떤 우울감을 비교했을 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5세에서 17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제 3년전에는 성인이 됐을 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18년도에는 성인이 됐을 때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방면.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학교의 어떤 적응과 성취도가 어렵기 때문에 참 점점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존감의 비율을 봤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보다는 이제 높은 비율이지만 이제 그런 4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청소년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녀의 고민 유형을 봤을 때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1순위는 이제 진학, 직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학업에 대한 문제가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이 없다는 경우가 뭐 세 번째지만 뭐 대한민국 학생들은 뭐 외모가 거의 이제 3순위 정도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다문화 가구에서는 한 5순위, 6순위 정도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어떤 외모는 걱정거리로 한 3순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던 것은 약간 재미있는 통계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 시 대화하는 상대를 봤더니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제 친구나 동료가 가장 많았고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다문화 가족들은 이제 이런 친구 동료보다는 친구가 높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어머니와 상대를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친구와 어떤 동료 문제 참 하고 안타까운 건 15% 정도가 스스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의 어떤 경험이 이건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제 3년 사이에 이제 환경은 좋아졌지만 적응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고 차별을 경험한 순위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차별을 가장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이 남부아시아 쪽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긍심이 높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적은 비율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차별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친구가 가장 3년 전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쵸?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봤을 땐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로 안타깝게 나타났고 그래도 이 순위는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가 36%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다행히 여러 가지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관과 시설에 봤을 땐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이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공부방 지역원센터가 2순위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설,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같은 청소년 시설들이 세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사회가 4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방과 후 교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습 지원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진도 상담 및 진로 교육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도 3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취업을 한 친구, 뭐 알바라든지 이렇게 한 친구들이 18%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보다는 좀 낮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비율이 나타나고 있네요. 비율도 보면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서비스 직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단순 노무직으로 인한 정서적이 이제 더 많네요. 취업하는 어떤 비율도 이렇게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시간도 단순 알바다 보니까 이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시간도 적게 이제 지원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취업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태조사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가게 되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태를 통해서 그 조직의 또 구성원들의 실태를 알게 되고요. 현황을 알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또 발전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살펴보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가족 또 구성원들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같이 내용별로 살펴보면서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